30년 만에 동창 모임. 가겠다고 약속해놓고도 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다. 수수한 블라우스, 연한 화장. 나이가 들수록 더 꾸밀 필요가 없어진다는 걸 느끼고 있었지만 그 자리에 가는 건 묘하게 위축됐다. 문을 열자 오래된 얼굴들이 환하게 웃으며 맞았다. 어머, 정말 오랜만이다. 반가움이었지만 그 뒤에 숨은 미묘한 시선도 느껴졌다. 가난했던 학창 시절, 사람들의 뒷말에 지친 시절이 떠올랐다. 그래도 오늘은 다르길 바랐다. 앉아 기다리고 있었어. 자리에 앉으니 그중 한 사람이 내 옷차림을 훑어보았다. 요즘 백화점은 안 가? 너무 수수하게 입고 다니는 거 아니야? 나는 그저 웃었다. 편한 게 좋아서. 하지만 속에서는 작은 파문이 번지고 있었다. 오늘 무사히 지나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자꾸만 머리끝에 걸렸다. 식사가 시작되자 분위기는 점점 달아올랐다. 한 사람이 명품 가방을 테이블 위에 올려둔 순간 주위가 술렁거렸다. 이거 요즘 구하기 힘들어. 프랑스에서 사왔지. 칭찬과 부러움이 쏟아졌다. 자리에 앉아있던 나는 조용히 물만 마셨다. 그러자 누가 묻는다. 너 가방 아직 그거 쓰니? 오래됐네. 응. 튼튼해서 좋아. 그래도 우리 나이에는 명품 하나쯤은 있어야 해. 그 말은 마치 넌 뒤처져 있어라고 말하는 듯 했다. 또 다른 사람은 여행 사진을 꺼내 들었다. 우린 지난달에 유럽 다녀왔지. 너무 좋더라. 여유가 안 되면 못 가지. 그치? 그 말에 몇몇이 킥킥 웃었다. 나는 그냥 와인을 천천히 들이켰다. 오늘은 유난히 와인이 쓰게 느껴졌다. 이야기는 어느새 자녀 자랑으로 흘러갔다. 우리 아들은 의사야. 우리 집은 둘째가 대기업 다녀. 그러다 한 사람이 명함을 꺼냈다. 우리 아들은 검사야. 작년에 임용됐지. 테이블이 술렁였다. 어머, 대단하다. 검사라니 성공했네. 칭찬이 쏟아지고 공기가 달라졌다. 그 사람은 거만한 듯 말한다. 필요하면 우리 아들이 도움 줄 수도 있어. 법률 상담 같은 거. 그리고 내게 시선을 돌렸다. 남편은 뭐 하신다 했지? 공무원? 나는 짧게 답했다. 응, 아직 일하고 있어. 그러자 주변에서 속삭인다. 정년 지나서 계약직으로 남은 건가? 그래도 연금은 나오겠지. 갑자기 내가 불쌍한 사람처럼 취급됐다. 서늘한 기분이 등줄기를 훑고 지나갔다. 아직도 시댁 행사 챙기고 다녀. 그 말에 테이블에서 웃음이 터졌다. 우린 이제 시댁에서 모시러 오던데. 착하게 살면 복 받는다잖아. 나는 그저 미소만 지었다. 예전 같았으면 속상해 울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와인을 한 모금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기분이 복잡했다. 무시당하고 싶지 않았지만 그 순간 내가 설명한다 한들 상황이 바뀌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었다. 편견 앞에서 사실은 힘을 잃는다. 그래서 침묵했다. 그러다 문득 시계를 보았다. 나 먼저 가볼게. 갑자기 몇몇이 흘겨보았다. 어머, 시댁 때문에 빨리 가는 거야? 또 웃음이 터졌다. 그 웃음소리가 유난히 귀에 오래 남았다. 밖으로 나가려던 순간 검은색 차량 한 대가 서서히 식당 앞으로 다가왔다. 문이 열리고 낯익은 얼굴이 나타났다. 늦어서 미안해. 금방 끝난다더니 회의가 길어져서. 남편이었다. 정장을 차려입은 남편은 항상처럼 다정한 눈빛으로 내게 다가왔다. 식당 안쪽에서 시선이 느껴졌다. 남편도 그것을 느꼈는지 창문 쪽을 향해 가볍게 인사했다. 들어가서 인사라도 드릴까? 당신 친구들인데. 그래, 그럴래? 함께 식당 안으로 들어가자 분위기가 급격히 달라졌다.
남편은 공손하게 말했다. 아내가 좋은 시간을 보냈다고 하더군요. 인사드리고 싶었습니다. 당황한 얼굴들, 불편한 미소, 그리고 작은 속삭임. 저 사람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아? 나는 알 수 있었다. 이제 무언가 바뀌고 있었다는 걸. 남편이 계산을 하러 카운터로 가자 뒤쪽 테이블에서 웅성거림이 들렸다. 잠깐만 이 사진 좀 봐. 진짜 닮았는데? 누군가 스마트폰 화면을 들고 속삭였다. 검찰총장 맞지? 지난주에 취임했다던 그 사람? 공기가 얼어붙었다. 누구도 말은 못했지만 모두가 눈치챘다. 방금 전까지 나를 내려다보던 사람들이었다. 그들의 얼굴에서 피기가 사라졌다. 잠시 후 남편이 돌아와 말했다. 다들 맛있게 드세요. 나는 가볍게 손을 흔들었다.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문을 나서는 순간 뒤에서 속삭임이 터져 나왔다. 진짜 검찰총장이었어. 우리가 뭐라고 했지? 나는 돌아보지 않았다. 이상하게도 발걸음이 가벼웠다. 다음 날 아침, 모르는 번호가 울렸다. 여보세요? 익숙한 목소리가 떨리며 말했다. 어제는 정말 미안했어. 내가 너무 경솔했어. 그 목소리는 전날 나를 내려다보던 그 사람이었다. 갑자기 착한 척하는 말투가 섬뜩하게 느껴졌다. 괜찮아. 이미 지난 일이야. 내가 말하자 그는 재빨리 덧붙였다. 혹시 오늘 시간 되면 차라도. 나는 부드럽게 거절했다. 고마운데 오늘은 어려워. 짧은 정적 뒤, 그래 다음에 보자. 그 목소리는 어딘가 불편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전화를 끊으며 생각했다. 어제 일은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이게 시작일 수도 있겠다고. 며칠 후 초인종이 울렸다. 인터폰 화면에 나타난 얼굴에 나는 얼어붙었다. 그 사람이었다. 손에는 과일 바구니가 들려 있었다. 깜짝 방문이야. 지난번 제대로 인사도 못해서 억지 미소가 어색하게 느껴졌다. 나는 마지못해 문을 열고 그를 들였다. 거실에 앉자마자 그는 말했다. 정말 미안해. 그날 내가 너무 무례했어. 그 순간까지는 사과로 들렸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어딘가 다른 목적을 숨기고 있었다. 나는 조심스레 말했다. 괜찮아. 너무 신경 쓰지 마라.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불안이 또렷하게 고개를 들고 있었다. 이 사람이 집까지 찾아올 정도로 예민한 사람이었나? 그때까지만 해도 몰랐다. 이게 진짜 시작이라는 걸. 며칠 후 또 초인종이 울렸다. 또 그 사람. 또 다른 과일 바구니. 나는 표정을 숨기지 못했다. 왜 또? 망설이던 그는 입술을 깨물더니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우리 아들 좀 부탁할 수 있을까? 숨이 턱 막혔다. 무슨 부탁? 검사 임용된 지 얼마 안 돼서 좋은 자리 좀 받을 수 있게. 나는 바로 말했다. 그만해. 그는 당황했다. 아니, 그냥 한마디만 남편분이 그 자리에 계시니까. 그만하라고 했지. 분노가 치밀었다. 전날의 사과도 바구니도 모두 이 말을 하기 위한 수단이었다는 걸 알게 되자 속이 서늘해졌다. 우리 남편은 그런 사람 아니야. 그 말에 그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는 발을 동동 구르며 애원했다. 그냥 한 번만 말해주면 돼. 부탁이야, 제발.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지금까지 참았던 마음이 터져 나왔다. 아무리 그래도 나한테 했던 말 기억하지? 그건 그땐 몰라서. 그래, 몰랐겠지. 하지만 이제 와서 이렇게 찾아오는 건 그때보다 더 무례한 거야.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 아들만은 잘못 없잖아. 나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내 아들과 우리 남편의 일은 전혀 상관없어.
더는 이런 일로 나를 찾아오지 마. 그의 얼굴은 눈물범벅이 되었다. 하지만 나는 문을 열어주며 말했다. 이제 그만 가. 문이 닫히는 소리가 길게 울렸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처음으로 내 목소리가 이렇게 단단할 수 있다는 걸 알았다. 문이 닫히고 나서야 집안이 고요해졌다. 잠시 멍하니 서 있었다.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나도 제대로 정리가 되지 않았다. 소파에 앉아 천천히 숨을 고르는데 스스로에게 묘한 감정이 차오르고 있었다. 억울했던 감정, 당했던 말들, 묵묵히 넘기기만 했던 수많은 순간들. 그게 한꺼번에 떠올랐다. 왜 그동안은 아무 말도 못했을까? 나도 모르게 중얼거렸다. 사람들은 규칙이 있다. 내가 더 약해 보이면 강해지고 내가 강해 보이면 조용해진다. 어제까지만 해도 그 사람들은 나를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라고 여기고 있었겠지. 그러다 남편의 정체를 알고 태도가 뒤바뀌었다. 그 사실이 씁쓸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확실히 알게 되었다. 내가 사람들의 기준에 맞춰 살 필요는 없다는 걸. 남편에게는 아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괜히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다. 그 사람이 쉽게 물러날 것 같지 않았다. 이걸로 끝일까? 며칠 동안 초인종은 울리지 않았다. 그게 오히려 더 불편했다. 폭풍 전의 고요 같았다. 그러다 어느 날 남편이 퇴근에 들어오며 말했다. 오늘 누가 찾아왔더라. 당신 친구라던데? 식탁에 놓인 명함을 보는 순간 나는 숨이 멎는 줄 알았다. 그 사람이었다. 남편은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그냥 인사만 하고 갔어. 당신 친구라니까 반갑게 대해드렸지. 심장이 크게 내려앉았다. 이렇게까지 하는구나. 이제는 단순한 민폐가 아니었다. 남편은 명함을 책상 한 옆에 무심하게 던졌다. 하지만 나는 그 작은 종이 한 장이 뭔가 큰 문제로 변할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남편이 물었다. 근데 왜 그런 표정이야? 나는 당황해 손사래를 쳤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놀라서. 남편은 잠시 나를 바라보다 말했다. 혹시 그 사람 당신 힘들게 한 적 있어? 순간 머리가 하얘졌다. 말해야 할까? 숨겨야 할까? 하지만 남편에게까지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다. 아니야. 그냥 별로 친한 사람도 아니어서 그래.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의심스러운 표정이었다. 남편은 누구보다 눈치가 빠른 사람이었다. 이대로 두면 언젠가 모든 걸 알게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이 가슴 깊숙이 파고들었다. 저녁을 먹고 나서 조용히 휴대폰을 확인했을 때 메시지 하나가 와 있었다. 오늘 남편분한테 인사드렸어. 나쁜 의도는 없었어. 그냥 우리 아들 자리만 좀 부탁하려고. 문자를 읽는 순간 몸이 굳었다. 제발 그만 좀 하자. 나는 바로 답장을 보냈다. 앞으로 우리 남편에게 연락하거나 찾아오지 마. 몇 초 뒤 바로 답장이 왔다. 그래도 한 번만. 마지막으로 부탁할게. 그 뒤에는 나도 자존심이 있지. 이렇게까지 못할 짓이라고 생각해? 라는 메시지까지 이어졌다. 순간 소름이 돋았다. 사과도 미안하다는 말도 모두 가면이었다. 욕망과 불안이 뒤엉킨 목소리가 그대로 문자 속에 살아있었다. 이제는 더 단호해질 필요가 있었다. 다음 날 남편이 퇴근해서 들어오더니 말했다. 오늘도 찾아왔어. 나는 식칼을 떨어뜨릴 뻔했다. 또? 남편은 의아한 표정으로 말했다. 왜 그렇게 놀라? 당신 친구라니까 편하게 대해줬는데. 근데 뭔가 이상하더라.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남편은 의심을 시작하고 있었다. 이상하다니? 자꾸 아들이 검사인데 자리 좀 잘 됐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말을 돌리더라고.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남편이 더 말을 이어갔다. 당신 친구 예전부터 그랬어? 그 질문 하나가 내 마음을 흔들어 놓았다. 나는 드디어 결심했다. 숨겨봐야 더 큰 문제가 될 뿐이었다. 저녁 식탁을 치우고 조용해진 뒤 나는 남편에게 조심스레 앉아 말했다. 사실은 말 안 한 게 있어. 남편은 숟가락을 내려놓고 나를 바라보았다. 그 사람 나한테 사과하러 온 척하면서 계속 아들 자리 얘기만 했어. 남편의 표정이 굳어졌다. 하지만 나는 이어서 말했다. 심지어 우리 집까지 찾아왔었어. 남편이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왜 이제 말했어? 나는 눈을 피하며 말했다. 당신 일 복잡해질까봐. 남편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 침묵이 오히려 무서웠다. 그러다 남편이 조용히 말했다. 그건 내가 처리할 일이야. 당신이 그런 일로 걱정할 필요 없어. 그 순간 마음 한구석이 스르르 풀렸다. 하지만 동시에 앞으로 벌어질 일이 조금 두려워졌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은 평소보다 일찍 나갔다. 집을 나서기 전 짧게 말했다. 오늘은 조금 바쁠 거야. 걱정 말고 있어. 그 말이 이상하게 들렸다. 설마 그 사람 만나러 가는 건 아니지? 하지만 남편은 웃지 않았다.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현관문을 닫고 나갔다. 시간이 흐를수록 불안이 커졌다. 혹시 감정이 격해져 다툰 건 아닐까? 남편은 평소엔 차분하지만 부당한 일에는 절대로 가만두지 않는 사람이었다. 점심쯤 되어 전화가 왔다. 남편이었다. 걱정하지 마. 일단 정리했어. 어떻게? 그 사람하고 이야기 좀 했지. 남편의 말투는 침착했지만 묘하게 차가웠다. 그 사람이 무슨 말을 들었을지 상상되지 않았다. 그날 오후 전화 한 통이 왔다. 받자마자 들려온 건 울먹이는 목소리였다. 정말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 사람이었다. 하지만 이 사과는 이전과 달랐다. 목소리에 공포가 묻어 있었다. 남편분한테 들었어. 나는 조용히 물었다. 무슨 말 들었는데? 그는 울듯 말했다. 당신 남편이 법적인 문제까지 갈 수 있다고 했어. 내 행동이 협박이나 청탁으로 보일 수 있다고. 순간 머리가 멍해졌다. 남편은 분명 부드럽게 말했을 테지만 그 안에는 움직일 수 없는 원칙이 있었다. 그 사람은 말끝마다 떨고 있었다. 진짜 다시는 안 갈게. 제발 남편분께 잘 말해줘. 나는 조용히 말했다. 이미 충분히 말했어. 더는 우리 집에 오지 마. 그는 계속 울먹였지만 나는 더 들을 말이 없었다. 그 사건 이후 동창 모임 단톡방이 조용해졌다. 그러다 갑자기 메시지가 올라왔다. 왜 그런 큰일을 만들었어? 순간 눈을 의심했다. 그 사람이 올린 게 아니라 다른 친구들이었다. 그냥 부탁 좀 한 건데 너무 크게 만든 거 아냐? 남편분 자리 이용해서 윽박지른 거라던데? 순간 손이 떨렸다. 정말 이렇게까지 왜곡될 줄은 몰랐다. 나는 단호하게 답했다. 사실과 다르니까 추측하지 마. 그러자 누군가 말했다. 그래도 친구인데 이해 좀 해주지. 그래. 다들 애 키우다 보면 그럴 수 있는 거 아냐? 그 순간 깨달았다. 이 사람들은 내가 어떤 얘기를 해도 결국 자기들끼리 편을 들어줄 사람들이라는 걸. 나는 단톡방을 나갔다. 그 뒤에 어떤 메시지가 오든 더는 볼 필요가 없었다. 몇 날 며칠이 지나고 나서야 집안에 다시 평온이 찾아왔다. 남편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퇴근에 웃으며 말했다. 오늘은 일찍 왔어. 같이 산책이나 할까? 그 말이 어딘가 더 깊게 따뜻하게 느껴졌다. 공원을 걸으며 남편이 말했다. 사람들은 누구나 약해 보이는 사람을 흔들어. 누가 옆에 있든 무슨 자리를 가졌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야. 그 말이 마음 깊숙이 스며들었다.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야 깨달았다. 남편 때문에 내가 강해진 게 아니라 내가 버텨온 시간들이 나를 강하게 만든 거라고. 그리고 이제야 나를 깎아내리던 사람들에게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다. 새벽바람이 시원하게 불었다. 누군가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는 삶. 이제 그 삶을 시작하기로 했다. 며칠이 지나 어느 날 동네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뒤쪽 자리에서 들리는 대화가 귀에 걸렸다. 어제 들었어? 그 모임에서 큰일 났다더라. 응, 남편이 높은 사람이라던데 엄청 윽박질렀다며? 순간 컵을 떨어뜨릴 뻔했다. 이제는 동창들 사이뿐 아니라 동네까지 소문이 퍼졌구나. 소문은 항상 특정한 방향으로 변한다. 사실보다는 자극적으로, 사람을 배려하기보다는 이야기거리로. 나는 조용히 커피를 마시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욕을 해도 시비를 걸어도 상관없었다. 하지만 내 가족까지 왜곡되는 건 참기 어려웠다. 문을 나서며 생각했다. 언젠가 이 소문도 지나가겠지.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이 상황이 쉽게 끝나지 않을 거라는 불길한 예감이 고개를 들고 있었다. 그날 저녁 휴대폰이 울렸다. 동창 모임의 또 다른 사람이었다. 혹시 잠깐 통화 가능해?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잠시 후 또 메시지가 왔다. 그 사람 많이 힘들어해. 좀 풀어줄 수 없겠니? 다시 이어진 메시지.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도 하는 거잖아. 순간 웃음이 났다. 내가 그동안 당한 말과 상황은 이 사람들에게 실수로 포장될 문제였구나. 나는 짧게 답했다. 내가 풀 문제가 아니야. 그러자 즉각 반응이 왔다. 그래도 옛날 친구잖아. 왜 이렇게 냉정하니? 순간 분노가 치밀었지만 나는 차분히 휴대폰을 닫았다. 이제는 설명하고 설득하는 일조차 내 시간과 마음을 소비할 가치가 없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다. 남편이 퇴근에 들어오자마자 내 표정을 보더니 바로 알아챘다. 무슨 일 있었지? 나는 아무 말하지 않고 남편 옆에 앉았다. 그러자 남편이 내 손을 잡았다. 그 사람들 또 뭐라 했어? 나는 가볍게 한숨을 쉬며 말했다. 그냥 나보고 너무 냉정하대. 남편은 피식 웃었다. 냉정한 게 아니야. 당신이 참을 만큼 참았을 뿐이지. 그 말이 이상하게 위로가 됐다. 남편은 덧붙였다. 설명도 하지 마. 변명도 하지 마. 모르는 사람들은 원래 모르고 알아야 할 사람만 알면 돼. 순간 울컥했다. 그 단단한 말 한마디가 흔들리던 마음을 붙잡아 주었다. 며칠 후 뜻밖의 연락이 왔다. 이번엔 문제의 당사자가 아니라 그 사람의 배우자였다. 혹시 시간 좀 내줄 수 있을까요? 차분한 목소리였지만 어딘가 날카로웠다.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무슨 일로요? 그냥 직접 보고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거절하려고 했는데 그 말투 어딘가에 간절함이 느껴졌다. 결국 만남을 허락했다. 카페에서 마주 앉아 그는 깊게 한숨을 쉬었다. 미안합니다. 우리 집 사람이 선 넘은 거 알아요. 그는 이어 말했다. 당신 남편분께서 상황을 설명해 주셨는데 듣고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뜻밖이었다.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커피잔을 감싸며 말했다. 앞으로는 어떤 일 있어도 우리 집에서 연락하지 않겠습니다. 그 말에 마음속에서 무언가 천천히 풀리는 느낌이 들었다. 하지만 문제는 그걸로 끝나지 않았다. 며칠 뒤 또 다른 동창에게서 전화가 왔다. 너 진짜 심하다더라. 갑작스런 말에 당황했다. 뭐가? 누가 됐든 도움받고 싶을 때가 있는데
그걸 그렇게까지 매몰차게 잘라버리면 어떡하냐고. 나는 잠시 침묵했다. 이건 설명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었다. 내가 뭘 들었는지 모르지만 사실과 달라. 다들 너 너무 변했다고 하던데? 순간 웃음이 났다. 변한 건 나가 아니라 그들이 바라보는 방식이었다. 그럼 그렇게 생각해. 난 설명 안 해. 나는 전화를 끊었다. 이제야 깨달았다. 문제는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을 감싸는 집단적인 시선이었다는 걸. 잠깐의 고요가 찾아왔다. 누구에게서도 연락이 오지 않았다. 전화도 메시지도 방문도 없었다. 그런데 이상하게 편치 않았다. 폭풍 뒤의 고요처럼 언제 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 불안한 평온이었다. 남편은 말했다. 신경 쓰지 마. 다 끝났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확신할 수 없었다. 사람들은 보통 직접 사과하면 멈추지만 자존심이 상하면 오히려 더 크게 반응하기 때문이다. 밤이 깊어가는데 휴대폰이 울렸다. 번호는 모르는 번호.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또 시작이구나. 전화를 받자마자 들려온 건 익숙하지 않은 여성의 목소리였다. 하지만 말투는 이미 알고 있었다. 그 사람의 누나였다. 동생 일 때문에 전화드렸어요. 나는 차분히 말했다. 그 일은 이미 끝났습니다. 그녀는 날카롭게 말했다. 근데 우리 동생이 너무 힘들어해요. 남편분께서 너무 무섭게 말씀하셨다면서. 나는 그 말을 자르듯 말했다. 우리 남편은 법적인 부분만 설명했을 뿐이에요. 그러자 그녀는 목소리를 높였다. 그래도 인간적으로 좀 이해해 줄 수 있잖아요. 그 순간 마음속에서 무언가 뚝 끊어졌다. 왜 나만 이해해야 하는 걸까? 왜 나만 참아야 하는 걸까?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부탁이라면 거절입니다. 더는 연락하지 말아주세요. 그녀는 답이 없었다. 잠시 정적이 흐른 뒤 툭 전화가 끊겼다. 그날 밤 남편에게 모든 상황을 솔직하게 말했다. 누나의 전화까지. 남편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그래, 이 정도라면 조치가 필요하겠네. 나는 깜짝 놀랐다. 조치라니 무슨 조치? 남편은 단호하게 말했다. 당신을 괴롭히는 건 나를 괴롭히는 거랑 같아. 그게 누구든 더는 봐주지 않을 거야. 평소 침착하고 온화한 남편이 이렇게 강하게 말하는 건 드문 일이었다. 그만큼 상황이 선을 넘었다는 뜻이었다. 내가 알아서 정리할게. 당신은 아무 걱정 말고 쉬어. 남편의 목소리가 믿음직스러웠지만 한편으로는 불안함이 스멀스멀 올라왔다. 일이 어디까지 커질지 나는 전혀 가늠할 수 없었다. 다음 날 오후 휴대폰이 울렸다. 이번엔 모임 단톡방 관리자였다. 혹시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 직감적으로 좋지 않은 느낌이 들었다. 전화를 받자마자 들려온 말은 충격적이었다. 우리 모임 잠시 내 참여를 제안하려고 해. 말문이 막혔다. 내가 왜? 관리자는 조심스레 말했다. 사람들이 너무 불편해해. 남편분 직책 때문에 다들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하잖아. 그래서 분위기가 어수선해. 순간 웃음이 났다. 무시하던 때에는 괜찮았고 이제는 불편해서 내쫓겠다는 거였다. 그래. 그러면 나도 편해. 나는 담담하게 말했다. 그 모임에 더는 나갈 생각 없어. 그 말은 진심이었다. 단톡방을 나간 뒤 집안이 이상하리만큼 조용하게 느껴졌다. 나는 잠시 소파에 앉아 눈을 감았다. 그동안 쌓였던 감정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다. 억울했던 순간들, 무시당했던 기억들, 비교하고 내려다보며 웃던 얼굴들, 그리고 나에게 청탁하려고 접근했던 그 사람.
이제 그 모든 것에서 벗어났다. 그 사실이 실감나는 데는 단 10초도 걸리지 않았다. 남편이 퇴근에 들어오며 말했다. 오늘 표정이 밝네. 좋은 일 있었어? 나는 조용히 말했다. 응, 나 이제 다 내려놨어. 남편은 미소 지으며 내 손을 잡았다. 잘했어. 그 사람들 없어도 당신 삶은 충분히 단단해. 나는 그 말을 들으며 비로소 평온이 찾아왔다는 걸 느꼈다. 이제야 진짜 자유로워졌다. 모임을 나간 지 일주일쯤 지나던 날 휴대폰으로 낯선 번호가 하나 떠올랐다. 처음 보는 번호였지만 왠지 느낌이 좋지 않았다. 전화를 받자마자 들려온 말. 저 혹시 잠깐 통화 가능하실까요? 어디선가 들어본 듯한 목소리. 알고 보니 그 모임에 새로 들어온 멤버였다. 그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제가 이런 얘기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요즘 그 모임 분위기가 좀 이상해요. 이상했다. 나는 이미 나간 사람이고 그 모임의 일은 궁금하지도 않았다. 그는 말을 이어갔다. 당신 얘기가 계속 나와요. 어떤 사람은 당신이 문제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당신이 희생양이었다고 하고 나는 한숨을 쉬었다. 그 얘기를 왜 나한테 하세요? 그러자 그가 답했다. 그냥 이렇게까지 말이 많은 사람은 처음 봐서요.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들어서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의 말은 분명 나를 위로하려는 의도였지만 이 상황 자체가 다시 피곤해지는 느낌이었다. 고마워요. 하지만 이제 그 모임 일에는 관여하고 싶지 않아요. 그는 잠시 머뭇거리다 말했다. 그래도 뭔가 무섭네요. 당신 빠지자마자 서로 탓하는 분위기가 돼서 전화를 끊고 나서도 기분은 한참 동안 복잡하게 남아 있었다. 다음 날 또 메시지가 왔다. 이번엔 예전에 친했던 사람에게서였다. 혹시 잠깐 얘기 가능해? 너에 대해 궁금한 게 있어서. 나는 이미 피로함이 쌓여 잠시 고민하다가 대답했다. 무슨 얘기? 모임에서 너가 문제 만든 사람이라고 얘기 돌던데. 그거 사실이야? 순간 헛웃음이 나왔다. 내가 뭘 문제 만들었는데? 그러자 그녀가 말했다. 역시 아니라 했지. 그 사람들 말은 왜 이렇게 과장이 심한지 몰라. 어쩌면 처음부터 모든 게 이렇게 흘러갈 예정이었을지도 모른다. 누군가의 잘못 하나가 한 집단 안에서는 금세 다른 형태로 변하고 누군가는 그것을 이야기거리 삼아 즐기기 때문이다. 대화를 마친 뒤 나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이제 정말 끝내자. 하지만 세상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또 다른 파장을 몰고 오고 있었다. 며칠 뒤 퇴근하는 남편을 마중 나갔는데 남편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다. 무슨 일 있었어? 그는 잠시 고민하듯 숨을 들이쉬더니 말했다. 그 사람들 직장 근처까지 찾아왔어. 순간 머리가 멍해졌다. 왜? 무슨 일로? 남편은 차분히 설명했다. 나를 직접 만나서 얘기하고 싶다더라. 당신한테 너무 상처 줬다며. 처음에 그 말만 들었을 때는 그나마 양심이 있나 싶기도 했다. 하지만 남편의 이어진 말은 충격적이었다. 근데 막상 만나보니 사과는커녕 오히려 나보고 당신을 설득해달라고 하더라. 나는 말을 잃었다. 남편은 담담했지만 단단했다. 이건 선 넘은 거야. 내 직장을 찾아오는 건 다른 문제야. 이제는 더 이상 개인적인 감정 문제가 아니었다. 관계가 아니라 집착이었다. 그날 밤 남편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뒤척이는 소리가 계속 들렸다.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걱정돼?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다. 혹시라도 또 찾아오면 어떡하지? 나보다 당신이 더 노출돼 있으니까. 나는 그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괜찮아.
이젠 무시해도 돼. 하지만 남편은 고개를 저었다. 이건 무시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야. 계속 선을 넘고 있어. 그 말은 맞았다. 나는 그동안 견디며 넘겨왔지만 이제는 감당할 수 없는 선을 넘어섰다. 창문 틈 사이로 들어오는 밤바람이 이상하리만큼 서늘하게 느껴졌다. 마치 더 큰 일이 다가오고 있다는 신호처럼. 다음 날 아침 남편은 단단한 표정으로 말했다. 오늘 법무팀에 상담 넣을 거야. 나는 놀라서 물었다. 그 정도로까지 해야 해? 남편은 눈을 마주보며 말했다. 당신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고 있어. 지금 이건 단순한 말싸움이 아니야. 상습적인 괴롭힘이야. 그 말에 나도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다. 남편은 바로 회사로 가서 상담을 진행했고 점심 무렵 연락이 왔다. 모든 기록 남겨놔. 문자, 전화, 사진 다. 나는 휴대폰을 꺼내. 그동안 받은 연락들을 차근히 정리했다. 보내지 말았어야 했던 말들, 받지 않았어야 했던 전화들. 하나하나 정리하면서 나는 다시 깨달았다. 이건 내가 잘못해서 생긴 일이 아니었다는 걸. 그저 누군가의 욕심과 왜곡에서 시작된 일이라는 걸. 며칠 동안 아무 연락도 없었다. 마치 폭풍이 지나간 것처럼. 그러다 어느 날 짧은 메시지가 하나 도착했다. 미안합니다. 보낸 사람은 바로 그 문제의 당사자. 하지만 메시지는 너무 짧고 너무 가볍게 느껴졌다. 마치 모든 걸 이 한 단어로 끝내고 싶다는 책임 회피처럼 느껴졌다. 나는 답하지 않았다. 답을 하면 다시 같은 일이 반복될 게 분명했기 때문이다. 그 사람은 몇 번 더 메시지를 보냈다. 답 좀 줘. 정말 미안해서 그러는 거야. 하지만 나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아무 반응도 하지 않았다. 그날은 이상하리만큼 평온했다. 집안에 흐르는 공기마저 그동안과 다르게 편안했다. 그 사람과 연락을 끊은 뒤 동창 모임에서도 분위기가 급격히 변했다고 들었다. 서로 탓하고 누가 먼저 문제를 키웠는지 책임 떠넘기는 말들이 오갔다고 했다. 한때 끈끈하다 생각했던 그 모임이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진다는 사실이 이상하게 씁쓸했다. 누군가 말했다. 이제 그 모임 끝난 것 같아. 다들 나가고 있어. 나는 조용히 커피를 마시며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다. 사실 그 모임은 이미 오래전부터 금이 가 있었던 것인지도 모른다. 다만 내가 마지막 조각을 건드렸을 뿐. 하지만 그 책임을 내가 짊어질 이유는 없었다. 어느새 모든 게 잠잠해졌다. 메시지도 오지 않고 전화도 오지 않고 누구도 나를 찾지 않았다. 이 상황이 처음엔 낯설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편안했다. 나는 취미를 다시 시작했고 오랫동안 미뤘던 정리도 했다. 남편은 퇴근할 때마다 말했다. 요즘 표정이 다시 예전 같아졌네. 그 말에 나도 웃음을 지었다. 나도 그래. 이제야 좀 숨 쉬는 것 같아. 어쩌면 이런 평범한 일상이 가장 큰 선물인지도 몰랐다. 조용하지만 단단한 평온.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는 하루. 무거운 감정에서 벗어난 마음. 나는 그 모든 걸 새롭게 누리고 있었다. 어느 날 산책길에서 우연히 그 모임의 다른 멤버를 마주쳤다. 그 사람은 나를 보자마자 잠시 멈칫하더니 말했다. 요즘 괜찮아? 나는 짧게 웃으며 말했다. 응, 덕분에 편하게 지내.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그때 우리가 너무 몰랐던 것 같아. 그 사람 말만 믿고 너한테 무례하게 대한 거 미안해. 예상하지 못한 사과였다. 나는 잠시 고민하다가 말했다. 지나간 일이야. 괜찮아. 그는 안도의 숨을 내쉬며 말했다. 다시는 그런 사람 말에
휘둘리지 않을게. 그 일 이후로 많이 깨달았어. 그 말은 진심처럼 들렸다. 그리고 처음으로 이 모든 일에 작은 의미가 생긴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나는 어느새 예전의 나로 돌아와 있었다. 불필요한 인간관계에서 멀어지고 진짜 소중한 사람들에게 집중하며 일상이 안정감을 되찾아갔다. 남편은 어느 저녁 따뜻한 표정으로 말했다. 이제야 진짜 웃는 것 같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다. 응, 나도 느껴. 이제야 내 자리에 다시 서는 기분이야. 남편은 조용히 말했다. 앞으로도 누가 못되게 굴면 말해. 이번에는 내가 더 먼저 나설 거야. 그 말에 마음이 따뜻해졌다. 하지만 나는 웃으며 말했다. 이제 그런 일 없을 거야. 내가 더 단단해졌으니까. 창밖에 떨어지는 빛이 조용히 방 안을 채우고 있었다. 그제야 확신했다. 이제 정말 모든 게 끝났고 나는 새로운 시작 앞에 서 있다는 걸. 모임을 떠난 지 시간이 꽤 흘렀지만 가끔 그 시절이 떠오를 때가 있었다. 억울했던 일들보다 그 안에서 느꼈던 감정들이 더 또렷하게 남아 있었다. 무시당할 때의 서늘함, 도움 요청받을 때의 부담감, 나를 향한 시선들, 그리고 견디고 또 견뎌야 했던 마음. 어느 날 문득 생각했다. 그런 관계를 왜 붙잡으려고 했을까? 아마도 그때는 오래된 인연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의미한 정을 붙잡고 있었는지 모른다. 지금은 다르다. 나는 스스로를 지키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었고 누구와 관계를 이어갈지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다. 그 단순하지만 강력한 깨달음이 내 삶을 천천히 바꾸고 있었다. 어느 날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던 지인이 먼저 메시지를 보내왔다. 괜찮으면 만나서 밥 먹을래? 그동안 사람 관계에 지친 탓인지 처음에는 망설여졌다. 하지만 이 사람은 나를 이용하지 않았고 나를 밀어내지도 않았던 사람이었다. 그래서 조심스레 약속을 잡았다.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데 특별한 긴장감도 불편함도 없었다. 그저 자연스럽게 웃고 이야기할 수 있었다. 그 사람은 내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말없이 물 한 잔을 건넸다. 고생 많았네. 그 말 한마디가 그동안 들었던 어떤 위로보다 더 진하게 가슴에 남았다. 나는 천천히 마음을 열어가고 있었다. 집에 돌아와 거울을 보는데 얼마 전에 나와는 표정이 달랐다. 예전에는 항상 무언가 방어하는 표정이었다. 상처받지 않기 위해 늘 긴장한 얼굴. 하지만 지금은 조금은 여유가 있는 표정이었다. 내가 이렇게까지 변했구나. 사람이 변하는 건 상황이 좋아져서가 아니다. 상황을 넘어서면서 자신을 다시 세우기 때문이다. 그 모임을 나왔던 건 겉으로 보면 작은 결정처럼 보였지만 내 삶에서는 아주 큰 전환점이었다. 나는 이 경험을 통해 비로소 나 자신을 다시 바라볼 수 있었다. 며칠 뒤 예전에 모임에 있던 사람에게서 짧은 소식이 들려왔다. 그 문제 만들던 사람, 요즘 모임 사람들한테 다 외면당하는 중이래. 듣고도 아무 감정이 들지 않았다. 안쓰럽지도 통쾌하지도 않았다. 그냥 그래야 할 일이 자연스럽게 흘러간 것뿐이라는 생각만 들었다. 사람들은 결국 누구의 말이 맞았는지, 누가 진짜 문제였는지 시간이 지나면 알게 마련이다. 나는 조용히 커피를 마시며 생각했다. 이제는 그 사람 일에 내 감정을 쓰지 말자. 그건 이미 내 세계에서 완전히 지워진 사람이었으니까. 퇴근 후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우리 여행 갈까? 나는 놀란 눈으로 물었다. 갑자기 남편은 웃으며 말했다. 그동안 너무 힘들었잖아. 조금은 벗어나서 쉬어도 될 것 같아서.
그 말만으로도 이미 절반은 치유되는 느낌이었다. 좋아. 가자. 여행을 준비하는 동안 나는 이상하게도 더 가벼워졌다. 마치 새로운 시작 앞에 서 있는 기분. 그동안 내 마음을 짓누르던 것들이 조금씩 흩어지고 있었다. 여행 가는 날 아침, 캐리어를 끌고 집 밖으로 나오는데 갑자기 예전 생각이 스쳤다. 그 모임 때문에 울었던 날들, 억울하고 답답해서 잠 못 이루던 밤들. 하지만 이번엔 그 기억들이 나를 흔들지 않았다. 그저 지나간 시간처럼 보였다. 남편이 말했다. 출발하자. 이젠 진짜로 다 잊어도 돼. 나는 그의 손을 잡고 차에 탔다. 여행을 떠나는 것만으로도 내 마음은 새로운 페이지를 넘기고 있었다. 여행지에서 맞이한 공기는 도시에서 느끼던 공기와 달랐다. 바람이 더 부드럽고 사람들의 표정도 여유로웠다. 그곳에서 나는 그동안 잊고 살았던 것들을 다시 떠올릴 수 있었다. 바람이 스치는 소리, 파도 부딪히는 리듬, 햇살 아래에서의 편안함. 남편은 옆에서 조용히 말했다. 이런 표정 오랜만이다. 그 말이 이상하게 울컥했다. 얼마나 내가 지쳐 있었는지 다시 깨닫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곳에서 나는 조금씩 되찾고 있었다. 잃어버렸던 나의 속도와 나의 호흡을. 숙소 발코니에서 바다를 바라보는데 갑자기 마음이 뻥 뚫리는 느낌이 들었다. 그동안 마음속 깊은 곳에 돌처럼 박혀있던 감정들이 조용히 풀어지는 것 같았다. 난 정말 열심히 버텼구나. 그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 사람들에 대한 감정이 이제는 거의 남아있지 않았다. 미움도 실망도 억울함도. 다만 그런 일이 있었지 정도의 가벼운 기억만이 남았다. 사람의 마음이란 이토록 회복력이 강하다는 걸 나는 처음으로 실감하고 있었다.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차 안에서 남편이 말했다. 이제 그 모임 생각 안 나지? 나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응, 없어도 아무렇지 않아. 남편은 만족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잘 잊었어. 이제는 우리 생활만 신경 쓰면 돼. 창밖의 풍경이 스쳐 지나가는데 이 모든 과정이 마치 하나의 긴 계단 같았다. 그 계단을 한 칸씩 내려오며 나는 아프기도 했고 분노하기도 했고 지치기도 했다. 하지만 결국 다시 평온으로 돌아왔다. 그 사실이 무엇보다 소중했다. 집에 도착해 짐을 풀면서 나는 문득 느꼈다. 이제 정말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겠구나. 여행 덕분인지 공기 하나, 물소리 하나, 심지어 집안의 작은 소음조차도 전보다 더 편안하게 느껴졌다. 남편이 뒤에서 말했다. 앞으로 좋은 일만 있었으면 좋겠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있을 거야. 그리고 없으면 내가 만들면 돼. 그 말을 하면서 스스로도 놀랐다. 이렇게 단단하게 말할 수 있는 날이 올 줄 몰랐기 때문이다. 그 순간 나는 확신했다. 이제 남은 건 행복을 쌓아가는 일뿐이었다. 여행에서 돌아온 지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다. 휴대폰에 낯선 번호가 떠올랐다. 처음엔 스팸인가 하고 넘기려 했는데 계속해서 전화가 울렸다. 결국 받았더니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나야, 잠깐 이야기 좀 하자.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심장이 순간적으로 내려앉았다. 그동안 모든 걸 털어냈다고 생각했지만 막상 그 사람이 다시 나타나자 내 마음은 여전히 긴장하고 있었다. 무슨 일인데? 나는 최대한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조심스러운 말투로 말했다. 그냥 직접 만나서 얘기하고 싶어. 나는 단호히 잘랐다. 미안한데
나 이제 너랑 얽히고 싶지 않아. 상대는 당황한 듯 말을 잇지 못했다. 미안하다는 말은 하고 싶었어. 그 말도 이상하게 가볍게 느껴졌다. 그동안의 행동을 생각하면 진심인지조차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 나는 짧게 말했다. 마음만 받을게. 그리고 앞으로 연락하지 마. 그리고 전화를 끊었다. 이제는 정말 끝이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다음 날부터 다른 사람들의 메시지가 왔다. 왜 그렇게까지 차갑게 굴었어? 그 사람 이제야 잘못 인정한다는데 너도 좀 이해해줘라. 나는 한숨이 나왔다. 그 사람은 잠깐 미안하다고 말했을 뿐인데 주변은 또다시 상황을 뒤집고 있었다. 나는 차분하게 답했다. 내가 차갑게 군 게 아니라 이제는 나 자신을 보호하는 거야. 그러자 돌아온 말. 넌 너무 예민해. 그 말을 보고 잠시 창밖을 바라봤다. 사람들은 왜 항상 당한 사람에게만 참아라, 이해하라, 넘어가라 말하는 걸까? 그 메시지들을 읽으며 다시 한번 확신했다. 나는 잘하고 있는 거라고. 내가 나를 지키고 있다고. 저녁에 남편에게 모든 상황을 말해줬다. 그러자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사람들 말 신경 쓰지 마. 그 사람들 기준으로 살 필요 없어. 나는 가만히 남편을 바라봤다. 내가 너무 예민해진 걸까? 남편은 단호하게 말했다. 아니, 당신은 그냥 상식적으로 행동한 거야. 문제는 상식이 없는 사람들이지. 그 말이 이상하게 크게 위로가 됐다. 집에서라도 누군가 내 감정을 온전히 이해해준다는 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처음 알았다. 남편은 덧붙였다. 앞으로 그런 연락 오면 나한테 바로 말해. 당신이 또 흔들리는 건 싫으니까.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더는 혼자 버티지 않아도 된다는 게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며칠 뒤 SNS를 정리하던 중 우연히 모임 사람들의 게시물이 눈에 들어왔다. 누군가는 은근히 누군가를 비난하는 글을 올렸고 누군가는 피해자인 척하며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놓고 있었다. 그 안에서 내 이야기가 은근히 비틀려서 담겨 있었다. 직접적으로 내 이름이 나온 건 아니었지만 누가 봐도 나를 지칭하는 내용이었다.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잊었다고 생각했던 감정들이 다시 고개를 드는 기분. 하지만 나는 휴대폰을 꺼버리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괜찮아. 다시 흔들리지 말자. 예전 같았으면 바로 반응했겠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걸 알았다.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끼리 언제나 그런 방식으로 살아왔을 테니까. 나는 그날 이후 마음을 지키기 위한 또 하나의 결심을 했다. 더는 나를 소모시키는 관계는 가지고 가지 말자. 연락이 오든 말든 누가 뭐라고 하든 지금의 평온을 지키는 게 더 중요했다. 그래서 SNS도 비공개로 돌리고 필요 없는 사람들은 정리했다. 조금은 냉정해 보일 수도 있지만 이게 나에게는 최선이었다. 정리 버튼을 누르는 순간마다 나는 마음속에서 하나씩 짐을 내려놓는 느낌을 받았다. 결국 사람 사이의 거리는 상대가 아니라 내가 정한다는 사실을 이제야 이해할 수 있었다. 정리를 끝낸 뒤의 일상은 평소와 다름없지만 이상할 정도로 편안했다. 예전에는 휴대폰이 울리면 심장이 먼저 반응했는데 이젠 그럴 필요가 없었다. 남편은 말했다. 요즘 정말 편해 보여. 표정이 완전 달라졌어. 나는 웃음이 나왔다. 나도 느껴. 이제야 진짜 내 삶을 사는 것 같아. 그 순간 내 마음속에 단단한 울림이 생겼다. 나는 이제 흔들리지 않을 거야. 결심은 조용했지만 그 어떤 말보다 강력했다. 마트에서 장을 보는데
바로 앞에 낯익은 사람이 서 있었다. 예전에 나를 멀리했던 사람 중 한 명이었다. 눈이 마주치자 그 사람은 잠시 멈칫하더니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다. 오랜만이다. 나는 짧게 인사만 했다. 응, 오랜만. 그 사람은 무언가 말을 이어가려 했다. 그때는 내가 좀 몰랐어. 지금 생각하면 미안하더라. 예전의 나였다면 그 말에 흔들렸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지금은 담담하게 말했다. 지났어. 괜찮아. 그 말은 상대방을 용서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더 이상 감정이 없다는 뜻이었다. 그 사람은 안도의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좋게 받아줘서 고마워.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장바구니를 들어 이동했다. 그 순간 나는 또 한 번 성장했다는 걸 느꼈다. 집에 돌아와서도 아까의 장면이 계속 떠올랐다. 예전엔 누군가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들으면 그걸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했었다. 상대의 감정까지 내가 책임지려 했다. 하지만 이젠 아니다. 누군가의 감정은 그 사람이 해결해야 할 일이고 나는 나의 마음만 책임지면 충분했다. 그 깨달음이 마음 깊은 곳에서 단단하게 자리 잡았다. 내가 나를 지킨다는 건 곧 나를 믿는다는 뜻이구나. 지금의 나는 그 어느 때보다 단단했고 그 어느 때보다 평온했다. 그 후로 나는 나에게 진짜 소중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천천히 다시 이어갔다. 오래 연락하지 못했던 사람들과 따뜻한 대화를 나누고 함께 웃고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그 안에는 계산도 부담도 없었다. 그저 사람 대 사람으로 만나는 편안한 온기가 있었다. 나는 그때 깨달았다. 사람 사이의 관계란 억지로 유지하는 게 아니라 흐르듯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거라고. 그동안 왜 그 모임에 그렇게 집착했었는지 이제는 이해할 수 없었다. 진짜 사람들은 조용히 내 옆에 남아 있었다. 어느 저녁 남편과 함께 저녁을 먹으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정말 평온하다. 정말 오랜만에 느껴보는 감정이었다. 남편은 내 표정을 보며 말했다. 이제야 마음이 완전히 편해졌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나 이제 괜찮아. 그 말이 그냥 나온 말이 아니라 진심으로 와닿았다. 억울함도 긴장도 미움도 이제는 내 안에서 흔적만 남아 있었다. 더 이상 나를 흔들지 못했다. 그 모든 걸 지나 내가 얻은 건 단단함과 평온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그 어떤 사람들보다 내가 나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이었다. 새벽에 잠이 깼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조용히 마음속으로 말했다. 오늘도 흔들리지 말자. 예전 같으면 작은 일에도 마음이 출렁이고 그 사람 생각으로 하루가 흔들렸을 텐데 이제는 달랐다. 나는 일어나 거울을 봤다. 피곤한 얼굴이지만 어딘가 단단하게 느껴졌다. 내 마음은 내가 지킨다. 그 다짐이 오늘 하루를 지탱할 힘이 되었다. 직장에서 작은 성과를 냈다. 업무가 잘 되자 동료가 다가와 말했다. 오늘 진짜 침착했어. 예전 같으면 좀 흥분했을 텐데. 나는 잠시 웃으며 답했다. 그런가 봐. 요즘 마음이 좀 안정됐어. 그 순간 자신이 변했다는 걸 실감했다. 과거의 나라면 칭찬보다 부담감과 긴장이 먼저였을 텐데 이제는 단순히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었다. 작은 변화지만 이런 경험이 쌓이면서 나는 점점 더 단단해지고 있었다. 저녁에 문득 과거 사진을 정리했다. 예전에는 추억을 볼 때마다 눈물이 나고 후회가 밀려왔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사진 속 나와 그 사람은 그저 한때의 이야기였다. 미소 짓는 모습도 서운했던 순간도
모두 나의 일부였을 뿐이었다. 나는 작은 미소를 지었다. 그래, 이 모든 것이 나를 오늘의 나로 만들었구나. 과거를 돌아보며 더 이상 슬퍼하거나 원망하지 않는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나는 충분히 강해졌다. 주말 나는 혼자 카페에 앉아 있었다. 책을 읽고 커피를 마시며 조용히 시간을 보내는 것이 이젠 나에게 큰 행복이 되었다. 옆 테이블에서는 사람들이 수다를 떨고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귀를 막지 않고 그 소리를 듣고 나의 평온을 느꼈다. 예전 같으면 혼자 있는 시간이 외롭고 불안했겠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았다. 내가 나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만족스러웠다. 친구가 연락해 왔다. 잠깐 도움 좀 줄 수 있을까? 나는 잠시 고민했지만 곧 흔쾌히 수락했다. 도움이 필요한 순간 나 자신을 우선시하며 그럼에도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다는 것. 이 감정은 이전과 달랐다. 예전에는 부탁 하나에도 스트레스가 먼저였지만 이젠 마음이 가벼웠다. 내가 나를 지킬 줄 알게 되니 타인과의 관계도 한결 편안해졌다. 며칠 뒤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끝났다. 작은 성과였지만 내가 스스로 계획하고 실행한 일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었다. 상대방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고 내 기준으로 일을 해냈다는 만족감. 그날 집에 돌아와 남편에게 말했다. 오늘 하루 나 스스로 잘했다고 생각해. 남편은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그래, 이제 진짜 내 힘으로 사는 거야. 그 말에 나는 마음속으로 다시 다짐했다. 앞으로도 이렇게 살아야지. 오랜만에 길을 걷다가 우연히 예전 친구를 만났다. 서로 잠시 놀라며 웃었다. 요즘 어떻게 지내? 응, 좋아. 평온해. 짧은 대화였지만 내가 평온하다는 사실을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순간이었다. 예전 같으면 상대방에게 내 불안과 고민을 쏟아냈겠지만 이제는 말하지 않아도 스스로 만족할 수 있었다. 최근 들어 작은 일에도 마음이 조급하지 않았다. 회사 업무, 집안일, 친구와의 약속, 모든 것을 느긋하게 받아들였다. 어느 순간 내 마음속에서 긴장이 사라지고 여유가 자리 잡았다. 나는 조용히 생각했다. 이 마음이야말로 진짜 자유구나. 예전에는 없었던 이 여유가 내 삶을 조금씩 바꾸고 있었다. 저녁 남편과 함께 산책을 나섰다. 오늘 하루 어땠어? 좋았어. 오늘은 특별히 감사한 마음이 많이 들어. 하늘을 바라보며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그동안 잃어버린 마음의 평온을 찾은 것에 대한 감사, 나를 지켜준 남편과 주변 사람들에게 느끼는 감사. 작은 감정이었지만 내 마음을 따뜻하게 채웠다. 감사함이야말로 내 평온을 지켜주는 또 다른 힘이구나. 마지막으로 나는 조용히 내 마음을 돌아봤다. 지난 시간의 갈등, 상처, 흔들림 모두 지나왔다. 이제 나는 누구의 말에도 누구의 행동에도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다. 단단함, 평온, 여유, 감사. 이 모든 것이 내 안에 자리 잡았다. 나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이제 너는 충분히 강하고 충분히 자유롭다. 창문 밖 달빛을 바라보며 나는 조용히 웃었다. 모든 것이 지나가고 나는 마침내 나 자신으로 완전히 서 있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